양육비는 자녀를 보살펴서 자라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자가 어느 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하는지를 정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2009년경에 양육비 부담조서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가 정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변호사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까지도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 양육비 지급 청구 사건을 맡아서 심판을 받았는데요. 2010년경에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부담조서에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를 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서 청구한 사건이었죠. 양육비 부담조서에 이미 양육비가 정해졌는데 왜 다시 청구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와 관련된 소멸시효는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도 최근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이 받아야 했던 양육비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멸시효가 10년인 경우인데요. 만약 재판상 이혼이나 양육비 부담조서에 양육비가 정해졌다면 10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두 번째로 소멸시효가 3년인 경우가 있는데, 당사자 간에 협의로 양육비를 정했지만 이것이 판결문이나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재가 되지 않았다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양육비에 협의조차 없는 경우인데요. 과거에는 소멸시효 적용 없이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판례가 변경이 되면서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10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없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에서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된 이후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양육비 지급 청구가 필요했는데요. 상대방이 재판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심으로는 저희가 청구한 양육비 전부가 인정되기를 바랬는데, 양육비 지급 사건은 가사 비송 사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항변이 없더라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양육비만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언제까지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쉽게 정리를 하자면, 재판상 이혼을 하거나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을 하면서 협의 이혼을 했다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원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해야 한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